오늘 주제는 그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제로 정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얘기로 가장 비싼 금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순금보다도 더 비싼 게 바로 지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제목을 오늘 지금 당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신영복이라는, 뭐 나중에 이제 성공회대 교수로, 그다음에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별세하신 분이거든요. 이 신영복이라는 현대사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인물에 대해서 좀 갖고자 해요.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한 그 책의 이야기에서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기도 했고요. 이분은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돼요.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 뭐 김일성 사상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김일성 사상에 동조한 세력 간첩 사건입니다. 이게 뭐 진짜다 조작이 됐다 뭐 설왕설래가 있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관심 없고 이분 이 신영복이라는 이 사람 이때 간첩으로 잡혀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던 이 신영복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 간첩으로 잡힐 이 당시에 육사의 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육사 교수로 군 생활을 하던 육사 교수였는데 간첩으로 잡혔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무기징역에 선고되면서 대부분의 여기 주동자들은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한 3명인가. 근데 이 신영복은 고위급이면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20년을 수감 생활을 해요. 27세 감옥에 들어가서 47세가 됐을 때 1988년 서울올림픽 열리던 해에 특사로 8.15 특사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0여 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삶을 놓지 않고 자기의 그 불투명한 미래, 암울한 삶을 자살로 끝내지 않고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자기 공부를 한 끝에 내공이 얼마나 세졌겠어요. 그렇죠? 그 내공에 의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대학 교수로 일생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뭐 지금도 왈가왈부 말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어찌됐든 성공회대 교수로 있을 때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감옥에서 공부한 그 내공이, 물론 이분 공부 잘한 사람이 감옥 가기 전에도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육사에서 교수 생활을 했을 정도니까 그 내공으로 시대의 지성이다라는 그 찬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많은 진보 세력들이 이분에 대해서 추앙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 교수다라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있죠. 저는 이제 참이슬보다 처음처럼을 애용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라산이라는 소주를 애용합니다만, 근데 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의 그 소주 이름을 이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 신영복체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이 신영복 씨의 글씨체가 이 국정원의 그 명패를 지금은 바꿨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이 전에는 뭐였었냐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얘기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국정원의 모토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바꿨어요. 이걸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근데 이 글씨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글씨체가
신영복 교수 글씨체야. 신영복 책.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를 막 다시 다른 글씨체로 해야 된다 뭐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신영복 씨는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시대의 지성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 20년 동안 있을 때 뭐 바깥 사람들한테 편지를 준 서신을 보낸 것을 책 한 권으로 엮었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나온 문구가 아주 저의 그 영감을 준 문구인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길어야 2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었다.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이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신문지 조각만한 햇볕, 그것도 딸랑 하루에 2시간 들어오는. 그러면 이분의 20년 동안 그 감옥에서의 생활과 지금의 나를 한번 비유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의 나는. 뭐 햇볕 내가 쬐고 싶으면 하루 종일도 쬐 수 있고, 그죠? 신문지 크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온 천하가 다 햇볕일 정도를 쬐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의 20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죠? 근데 신문지 하나 크기의 햇볕에 삶을 지탱하면서 20년 동안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색하고 그러니까 이 내공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성을 주는 시대의 지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내공을 이 신문지 많은 크기의 햇볕에서 해냈다라는 거 얼마나 존경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분이죠. 신영복 교수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신영복 교수 일주기 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가장 존경한다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인물이니까 뭐 당연히 참배를 갔었겠죠. 이건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나치 유태인 수용소에 수감됐던 14살짜리 소녀예요. 이 소녀는 뭐 채 꽃을 피지도 못하고 뭐 죽었죠, 수용소에서. 얼마나 창창한 얼굴이에요, 지금 보면. 2차 대전 때 뭐 죽은 사람이 뭐 이 소녀 한 사람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겠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회가 역사 전쟁으로 휘몰아치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서도 5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많겠어요. 자기 의지를 자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6.25 전쟁 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 많았어요. 특히 이제 서산 주민 2,000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 북한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북한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또 이 군경 가족을 또 죽였거든요. 그 다시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면서 다시 북한군이 물러나면서 그 북한군의 그 도왔던 사람들을 음, 이제 총살을 하는데 그냥 뭐 누가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근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법정으로 이건 국가가 잘못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서산 주민들이 이제 승소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법정에서 승소할 건 말건 그것도 이제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 이런 참혹한 전쟁이 안 일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참 행운합니다. 지금 사우디 여성 인권이 제한되는 황당한 법규들이라는 거예요. 사우디는 여성들이 운전 못해요. 아예 금지됐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한 7, 8년 됐나? 운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도 여성들 운전 못해요. 왜냐? 사회적인 인식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운전하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운전하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성들은 거의 운전 못합니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에서 막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나하고 이 사우디에 사는 여성들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사는 거죠. 예멘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같이 있을 때만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부속품이라고 생각해. 남자의 그냥 지갑 정도. 지금의 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 대우를 받는지죠. 뭐 강간 피해 여성이 범죄 강간 당했는데도 피해자인데도 그냥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 사회에서 사는 여성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 탈북자의 그 내용을 쓴 모은 책인데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그죠?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 중에 임산부들은 강제 납치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들고 막 운동장을 돌게 한대요. 이거는 뭐 약과예요. 내가 너무 참혹해서 여기다가 있는 건데 임산부들 낙태되라고 베이에서 막 지지 뛴대요. 뭐. 그것도 같은 동료 사람들에게 그걸 시킨대요.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참혹하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한다면 나의 현재는 얼마나 선택받은, 얼마나 그 혜택받은 인생인지를 비춰서 알 수 있죠. 이건 닉 브이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자기 모습을 지각하게 된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주변 자기 또래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엄마 아빠하고도 비교해서 왜 나는 팔다리가 없을까? 얼마나 많은 자살 충동을 겪었을까요? 그걸 이겨내고 팔다리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더 훌륭한 삶을 지금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연도별로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막 버려지는 아이들의 그 연도별 수치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버린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려야만 됐던 부모에 비해서는 얼마나 선택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감사함을 한번 생각한다면 나의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죠. 이 옆에 두 표는 행복지수예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35위라고 합니다. 경제 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10위권이거든요. 경제력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10위권이란 얘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자동차, 지하철,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10등에 들어간다는 얘기. 모든 게 다 환경이. 근데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35등이에요. 현실과 좀 괴리가 있죠. 이거는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일 거예요. 나는 차 한 대 가졌는데 저 사람은 두 대 갖고 있고, 나는 소형차인데 저 사람은 대형차 갖고 있고, 나는 뭐 30평에 사는데 저 사람은 뭐 50평에 살고 있고,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위가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행복도 1위인 나라도 있었죠. 아시아권에 있는, 지금 그 나라 이름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 있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냥 익숙해져라. 이 전 세계 부를 거머쥔 이 최고의 각부가 그 가정까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고.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거야. 인생 공평하지 않다. 이제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탓하고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그랬으면 이 빌 게이츠가 지금의 빌 게이츠가 아니었을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죠. 유태인 수용소에 14살에 끌려가서 그냥 죽은 소녀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소녀 입장에서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 공평하지 않다. 인정. 그냥 익숙하게 나는 내 할 일만 했다니 나의 도전만 계속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 인정해야 돼. 이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탄하고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 공평하지 않은 사회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 헛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인생 절대 공평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시대의 인간도 공평하게 대우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찰리 채플린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아주 인류사의 최고의 희극인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희극인도 자기 인생에서 비극이 여러 가지 점철이 돼 있었다는 것을 토로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근데 멀리 보면 희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경험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젊은 시절, 또 특히 젊은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시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멀리 와서 보니까 추억인 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주변에 어떤 불안감, 분개함, 그다음에 불행 이런 것이 먼 미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희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통찰력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탄할 것이 아니고 먼 시각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지금이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입니다. 71억 명이에요.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고 이런 것까지 이제 추정된 거. 이건 AI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71억 명의 지금 현재 인류 중에 나는 몇 등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과연 몇 등인가? 70억 명의 지구인 중에. 뭐 이게 이 등수를 따지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의 그 재산이 경제력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예,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과연 그걸 다 종합해서 나는 과연 몇 퍼센트의 상류층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못 살고 죽은 어제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혜택받은 오늘이에요. 이건 노자의 얘기입니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평생 자신의 재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당장 도전해보면 알 수 있다. 뭐 노자가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한 거죠. 저는 뭐 노자 정도의 그런 지혜는 없지만 제가 뉴스킨을 한 20년 하면서 또 플러스 뭐 직장 생활까지 포함 현재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후배 인생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저런 재능이 있는데 저런 재능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정작 자신은 자신의 재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자가 얘기한 거죠. 지금 당장 도전해보면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재능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71억 명 중에 상류층 1%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죠. 다행히 우리가 뭐 스포츠계나 아니면 음악이나 뭐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운 좋게도 어렸을 때 자기 재능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있는 재능에다 노력을 하니까 네버러지가 일어나서 그 위치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연히 그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떨어졌겠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자기의 재능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혹시 시도를 안 해서 당장 지금 도전을 안 해서 나의 재능을 모르고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영복 교수가 우리한테 주는 영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고 싶어요.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다.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길어야 2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다.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이다. 이분의 이 조건에 비한다면 우리의 지금 조건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조건입니다. 세계인으로서의 나의 성적은 몇 점인가를 우리 한번 자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수많은 강의도 듣고 수많은 곳에 나하고는 전혀 삶의 질이 틀렸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9박 10일이라는 그런 미국 여행도 가고 1박 2일이라는 레이도 하고 뭐 뉴스킨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 몸깨달 운동도 하고 뭐 트레킹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킨 제품으로 나를 갖고는 갈바닉 제가 손에 한번 잡으면 1시간 이상 잡아가지고 제가 잘 안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얼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 남자 중에 나의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 갈바닉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갈바닉을 포함해서 자기 피부, 얼굴 피부를 위해서 관리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럼 나는 굉장히 높은 등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주 안 하지만 저도. 근데 나의 외모, 얼굴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정성은 아마 상위에 랭크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 분 한 분 딱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아마 10% 이내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못 들어간다 손 쳐도 뭐 한 20% 이내 건강에 대한 노력,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나하고 전혀 생각이 틀린 사람하고도 어울리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우린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 1년 하면 대학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수준은 급격히 높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미 주변 사람하고는 71억 명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 서열로 봐도 여러분들은 아마 상류층 들어갔어요. 이건 경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현재 나의 삶을 가꾸려는 나의 삶을 미래를 만들려는 그런 의식 거의 10%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는 사회성은 몇 등인가? 난 자기계발 몇 등인가? 분명히 10%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71억 명 중에. 건강관리 10%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뭐 1%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건강관리. 어제 보니까 뭐 군살이 하나도 없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제 문교다 보니까. 비즈니스 도전. 과연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사람이 몇 등인가?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 못하는 사우디 여성들이 있어요. 예멘 여성들 있고.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71억 명 중에 나는 몇 등인가? 아마 여러분 모두 10등 안에 들어가는 점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요. 왜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느냐? 여러 가지를 다 융합시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카메라 집어넣었죠. 전화기 집어넣었죠. 오락실 집어넣었죠. 오디오 집어넣었죠. 인터넷 집어넣었죠. 컴퓨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그 장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 테슬라를 지금 각광하는 게 뭐냐? 테슬라가 자동차에다 스마트폰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에다가 스마트폰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에 각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의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의 지금 현재 조건을 갖고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뭐든지 도전하겠다는 이 실행을 융합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상류층 2%, 뭐 경제력이면 경제력, 자기 주도적인 삶이면 주도적인 삶, 건강이면 건강, 외모면 외모, 자기개발이면 자기개발 여기서 아마 전 세계 71억 명 중에 1%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탈바꿈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 우물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뭔지를 망각하고 우물 안에만 막 잠겨 있을 때가 있어요. 형제라고 해서 사소한 갈등 전혀 중요치 않거든요. 그거는. 우물 밖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데다 집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정신을 풀고 있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뺏기고 있고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킨 가장 아름다운 날 오늘은 지금 당장 실행하는 비전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을 선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조건이 전 세계 인구 71억 명 중에 10%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10% 이상 가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상류 1%에 취직을 못하느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서 보시지 말고 먼 시간, 우물 밖에서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의 시간 뺏기지 마시고 자기의 감정 뺏기지 마시고 진짜 해야 될 일에다가
집중하시면 아마 우리들의 삶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 71억 명 중에 1%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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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